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아주 거세졌습니다. 오늘장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마쳤는데요. 코스피는 2,403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774선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았던 쪽은 비트코인 관련주 그리고 철강 관련주 쪽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쪽에서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그리고 T사이언티픽을 비롯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좀 급등세를 보여줬고 오늘장에서 동일 철강 상한가에 도달을 하면서 철강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반도체 쪽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HBM 대장주인 한미반도체가 지난 금요일장에서 시간 외에 좀 하한가를 맞고 나서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오늘장에서도 큰 하락세를 면치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반도체 쪽은 그다지 큰 영향이 없어서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시장 흐름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또 굵직한 발표들이 있습니다. CPI, PPI 지수 발표, 이외에도 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시장 이야기들 함께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릴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아래에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2가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면 생방송 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내가 가진 계좌 속 고민들 시원하게 좀 풀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접수가 조금 더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내가 가진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문자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공매도 끝나고 금지하고 나서 외국인들이 좀 계속해서 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난주 월요일에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멋지게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는 아니었어요.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았는데 시장 자체가 약세를 보이면서 음봉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아까 전에 인트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미반도체가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서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HBM 관련주들이 많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이죠.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초반에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실제로 외신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시장에 대해서 2024년도에 기대를 좀 해봐도 좋다.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 기업들의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업황 자체의 기대감이라든지 다른 기업들, 주가가 많이 못 오른 반도체 관련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었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제 연기를 한다, 철회를 한다, 백지화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부터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가 되고 나서 강하게 한번 오르고 나서 계속해서 밀린 것은 맞지만 그 밀리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기업들도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번 주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CPI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주 후반에는 미국의 이 셧다운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미국의 셧다운 같은 경우는 1976년 이후에 약 20번 정도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셧다운이 된 이후에 증시가 하락했었던 경우가 9번이 있고요. 상승했었던 경우가 10번이 있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셧다운이 됐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밀릴 것이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지금 지난주에 무디스에서 신용평가사에서 미국의 신용 전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죠. 근데 그 명분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셧다운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무디스 쪽에서 신용 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전에 그 20번의 셧다운과는 좀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셧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셧다운 이슈까지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가이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주 또 반도체 관련주여서 우리 전문가님께 솔루션을 좀 여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이재규 전문가님께 고민들 조금 더 여쭤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79번 전화 주시면요,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이재규 전문가님과 통화 연결을 통해서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접수가 조금 더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아래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한 분씩 차례대로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기에 앞서서 잠시 후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지금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접수는 02-3772-0279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이재규 전문가님과 통화로 내가 상담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접수는 샵 377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세요. 저희가 한 분씩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볼 텐데요. 전화 상담 지금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분이 계셔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고민 상담 주셨을까요? 예,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만 원에 20%요. 13만 원에 20%요. 아, 지금 예, 오늘 예. 10만 원대까지 빠져서 지금 매수가 예. 대비해서 좀 내려온 모습이라서 걱정이 많으신 거죠? 예,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네, 전문가님, 시청자분 고민 어떻게 해결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조선주가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예. 좀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실제로 좀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 중공업 쪽에서 일하고 있는 지인들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그 수주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 최근에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쪽에 대한 굉장히 좋았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깨지면서 주가가 크게 밀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장 우리가 좀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실적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다른 업종들이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많이 밀렸다라고 판단하진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갑작스럽게 하락을 해서 10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유를 하셔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대응을 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저의 의견은 보유하셔도 좋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일단 목표가와 손절가를 잡아드리자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나와 있는데 12만 원 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만 예. 원이라고 하면 지금 매수하신 13만 원 가격대보다 좀 낮은 가격인데 12만 원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저항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주가라는 예. 것이 어쨌든 매수하는 주체가 있고 매도하는 주체가 있는데 이들의 힘 겨루기죠. 힘 겨루기인데 12만 원 선까지 올라가게 되면 매도하겠다라는 세력들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가는 예. 일단은 12만 원까지 잡아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예. 이게 12만 원까지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좀 멀쩡하고 뭐 외국에서 여러 가지 자본들이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면 저는 이 조선주들은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현재 11월 13일 기준으로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 12만 원. 그리고 이제 반대로 밀려 내려갔을 때에는 사실 이제 조선주를 어느 정도 기간으로 접근하셨는지 매매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기업을 좀 내가 길게 보시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손절가가 크게 의미 있는 기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손절가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더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예.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매매하시는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대응은 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아드리자면 손절가는 98,000원 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10만 원을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현재가 대비해서 너무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제가 98,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 98,000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98,000원을 예. 이탈하지 않는다면 12만 원까지. 근데 12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좀 멀쩡하거나 좋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더 보유해요. 그러니까 그때야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짚어주셨고요. 목표가 12만 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98,000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전략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자 상담 주셨는데요. 종목명 이츠한불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7,210원에 비중 10% 담았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죠. 오늘 12,120원까지 내려왔네요. 지금 상당히 좀 매수가 대비해서는 빠진 모습인데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 네, 지금 이치한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해 중순부터 중국에서 이제 리오프닝을 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화장품 관련주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ODM, OEM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까지 잘 나오면서 불과 지난주까지도 계속해서 우상향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치한불 같은 경우는 ODM 업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약하게 진행이 됐는데 일단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은 저는 이제 조금씩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 이치한불이라는 기업을 보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현재 이치한불이 오늘자 기준으로
하루 종일 거래 대금이 4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가지고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몇 번만 하면 이 4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혼자서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거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4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게 거래 대금이 좀 걱정이 돼요. 다만 그래도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비중 조절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10%를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차트 제가 보여드리면 차트에다가 표기를 좀 해드리자면 현재 7월 26일과 10월 중반부에 만들어놨었던 이 가격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쌍바닥이라고 부르는 자리죠. 그래서 이 쌍바닥이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쌍바닥 구간에서만 이 쌍바닥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기술적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탄력도는 굉장히 강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작기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반대급부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밀리면 이제 낙폭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문자 상담을 주신 우리 시청자분께서 나 이참부를 길게 볼 거야 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연말까지만 볼 거야. 내가 11월 달 안에는 좀 결판을 내보겠어 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런 기업은 손절가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손절가를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를 정하자면 11,000원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11,000원 이탈하게 되면 10% 비중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10% 비중이기 때문에 더 매도하시기 편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잘라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반등할 경우에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4,5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근데 이게 14,5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상담해드렸었던 기업과 마찬가지로 14,5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우리나라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이치한불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이거 추가 매수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추매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손절가 11,000원, 목표가 14,500원으로 의견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차트 보시면은 17,000원대에다가 제가 줄을 그어놨어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잘 보이시진 않을 텐데 파란색으로 줄을 그어놨는데 이 자리가 매수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 자리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를 안 하셨거든요. 뭐 추가 매수를 하셔서 10%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3%만 빠져도 5%만 빠져도 추가 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할 자금의 여력이 없는데 그래도 지금 이 이치한불을 상담 요청해 주신 분 같은 경우는 17,000원에서 여기까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은 것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정드린 손절가와 목표가 일단 메모해 두시고 변동성에 따라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좀 더 현명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치한불 그래도 다행인 것은 추가 매수를 안 하시고 비중 조절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 11,000원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지금 전화 상담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분 계시는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고민 상담 주셨을까요? 삼성물산이요. 삼성물산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만 7천 원에 10% 정도 돼요. 네, 13만 7천 원에 10% 담으셨어요. 네네. 네, 삼성물산 다양한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상사, 뭐 건설, 패션까지 아우르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은 11만 6,70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많이 물려 있어서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삼성물산 괜찮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현재가랑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게 좀 네. 올라올까라고 걱정이 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네네. 판단했을 때는 이 기업은 사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 이제 그래요? 문제는 평단가가 그래도 조금 높기는 해서 여력이 네.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번 네.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현금 비중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11만 원 선 부근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될 때 11만 원 선으로 주가가 좀 밀려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저는 10% 네네. 정도는 추가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최근에 며칠 동안 좀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 내 매수가랑은 좀 가격 차이가 있는데 이걸 매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 삼성물산이란 기업이 어쨌든 우리가 뭐 테마성으로 단타로 매수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예.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네. 기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여러 대형주들보다도 주가 흐름이 제일 좋은 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이 11만 원으로 가까워질수록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상 이게 11만 원까지 내려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만큼 네. 여기서 이제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만약에 밀리면 한 번 더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내려놓고서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네. 다이렉트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는 뭐 네. 12만 원, 12만 2천 원 정도가 되면 이제 저항대가 좀 12만 원 선이 되면 저항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서는 조정을 좀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12만 원 선에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뭐 네.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그때 또 한 번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물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재규 전문가님 나날이 지금 살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지금 아주 친절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계시다 보니까 상담사로 활약하는 나날이 갈수록 조금 살이 빠지시고 계신데 그만큼 또 여러분들의 고민을 정말 깊이 있게 어루만지고 계시거든요.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에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받고 있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요.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이재규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접수가 조금 더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지금 문자 상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IMT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IMT 매수가 2930원의 비중을 20% 담으셨어요. 지금 사연을 또 보내주셨는데 전문가님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좀 괜찮아서 들어갔는데 계속 빠집니다. 손절할지 또 추매할지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전문가님 손절해야 될까요? 추매해야 될까요? 궁금하시다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IMT 제가 봐도 지금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매수가도 높은 편이고 비중도 뭐 적은 반도체 종목을 매매하기에 비중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20%라는 것이 좀 부담으로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IMT라는 기업을 보자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매매를 하다 보면 내가 매매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열심히 분석을 해서 매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떨 때에는 내가 일단 매수를 하고 나서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IMT 같은 기업은 제가 이제 주위에 투자자분들을 좀 만나보더라도 이게 올해에 상장이 됐거든요.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상장이 됐다가 상장 이후에 급등도 한번 나와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많이 들어보면 큰 기업이라고 느끼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대 기업입니다. 굉장히 작은 기업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주가가 오늘 기준으로 상장 이후에 최저점대까지 밀려 있는데 이게 우리가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많이 밀렸을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밀렸으니까 이제 좀 반등 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근데 지금 IMT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유예요. 일단은 보유지만 제가 손절가를 잡아 드릴 건데
그 손절가를 이탈할 때는 저는 무조건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신규 상장주를 추천하는 전문가도 있고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면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신규 상장 같은 경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IMT라는 기업의 대표라고 한다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멋지게 시장에다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파두 같은 경우도 전 비슷한 경우라고 보고 있는데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제 그러니까 제가 이 기업들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전부 다 뭐 저의 기업처럼 분석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신규 상장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멋지게 우리가 드레싱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좀 본질의 가치보다 좀 더 멋져 보이게끔 꾸미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한 이후에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신규 상장주들은 하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종합주가 지수가 약하거나 증시에서 자금이 들어갈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신규 상장주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몰려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IMT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해요.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밀린 건 아니거든요. 오늘 뭐 원익 IPS라든지 테크윙이라든지 제우스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밀렸습니다. 오히려 상승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근데 IMT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폭이 10% 이상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제가 보호예수 기간까지 체크를 해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좀 죄송한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14,0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IMT 같은 경우는 낙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래도 14,0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절반이라도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어요.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게 된다면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9,000원으로 잡아드릴 겁니다. 19,000원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이 기업이 4분기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2024년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남은 잔량이 아니라 그 목표가에서 앞으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저는 종목 자체를 놓고 보자면 살짝 부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손절가를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올라오게 될 때는 19,000원, 19,000원대에서 저항이 아주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IMT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시총이 좀 작은 기업인 만큼 일단은 보유를 잘 하셨다가 손절가에 맞춰서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자 상담 주셨는데요. 부방입니다. 부방 2,900원 매수하셨고 비중이 꽤나 좀 담으셨어요. 30% 담으셨는데 오늘장 2,915원 이렇게 맞췄습니다. 매수가 부근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거의 뭐 4%가 넘게 오르기는 했지만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부방 보유입니다.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비중이 30%라서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게 정치 테마랑 좀 엮여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이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내가 투자하는 전체 자금 자체가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30% 매매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방 같은 경우는 만약에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정치 테마로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가 부재하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저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완전히 어그러졌다라고 보진 않고 있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쪽이 완전히 어그러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난주보다는 좀 약해진 부분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잘 못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방 같은 기업에 자금이 순간적으로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부방, 지금 주가 흐름을 보셔도 다른 기업들보다 굉장히 견조하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엔터주들도 오늘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 반면에 이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부방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1억밖에 안 나오니까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라는 관점으로 제가 지금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함에 있어서 트레이딩의 관점에 있어서 기업 가치가 좀 떨어지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종목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려보자면 부방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주가가 변동성을 키우게 된다면 3,200원 선, 그러니까 현재가 대비해서 10% 이상이에요. 10% 이상은 좀 부담이 될 법도 한데 3,200원 선을 일단 목표가로 잡아드릴게요. 3,2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20% 정도는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0%에서 그러니까 30%에서 10%로 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차익 실현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잔량은 뭐 그때 가서 직전 고점인 9월 6일의 고점 3,595원을 넘겨가는지를 그때 한번 체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를 굳이 잡아드리자면 손절가는 잡아드릴게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손절가 잡아드리자면 전 2,600원입니다. 이 2,6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거래 대금이 조금밖에 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제가 지정드린 손절가를 이탈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2,6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전량은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는 한번 잘라냈다가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부방 긍정적인 의견이지만 비중 때문에 목표가와 손절가 지정해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방 그래도 괜찮다고 보시지만 비중 조절을 조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3,200원 선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주셨을까요? 와이솔입니다. 와이솔. 와이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6,900원에 6,900원에 30% 보유하고. 30% 비중을 좀 많이 담으셨네요. 예. 네, 와이솔 오늘 6,720원까지 그래도 매수가 대비해서 소폭 좀 빠진 모습이고요.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그 휴대폰 관련해서 부품 관련 종목인 것 같은데요. 예. 네, 시청자님 전문가님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와이솔이라는 기업 왜 매수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전에 관심 있게 계속 관찰했는데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 것 같아서 한 7,000원대에서 좀 사다가 또 떨어지기엔 또 좀 살짝 또 물타기 해가지고 이제 6,900원으로 맞춰놨어요. 네. 좀 전망이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것 같아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배당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이거 좀 꽤 괜찮게 보이길래 이제 좀 샀습니다. 네. 지금 와이솔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최근에 근래 들어서 시장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었던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 와이솔이 예전에 스마트폰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때는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움직였었던 기업인데 그 이후로는 좀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도 오늘 일일 거래 대금이 9억 정도. 어제도 한 10억이 안 나오는 거래 대금, 지난주에도 10억이 나오지 않는 거래 대금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매수가와 현재가와 현재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매수 잘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와이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될 만한 모멘텀은 조금 덜하지만 지금 매수가와 현재 주가의 흐름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잘하신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종가 예. 기준으로 종가 기준이라는 말은 취소를 하고요. 이게 주가 기준으로 6,2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뭐 절반 정도 일단 손절을 했다가 추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6,200원 이탈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 보유를 하시면서 목표가를 제가 7,500원대로 잡아 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현재가 대비해서 한 9%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거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전 다시 한번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예. 종목 상담 드리는 종목들 중에서 몇몇 좋은 기업들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종목들이 몇 개 있었는데 와이솔 같은 경우 저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기회는 지금 우리가 바로 잡아봐야 될 타임 특가 종목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타임 특가 종목 리뷰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우리가 좀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도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볼 텐데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주식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혹은 장중에 시장 대응을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 톡방을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QR코드입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 박스를 그냥 가까이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자그마한 링크가 뜹니다.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아래에 나가고 있는 비밀번호 4989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R 활용 좀 어려워서 문자로 할게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우리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역시나 저희가 같은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요, 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공략하셨던 덕산 네오룩스, 오늘도 2%가 넘게 올랐거든요. 지금 고가 기준으로 해서 8.8% 상당한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들부터 해서 다양한 종목들 리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제가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기업 중에서 종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리 시장에서 좀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히든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화면이 좀 이상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제가 지난주에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던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바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당시에 같이 말씀드렸었던 뭐 이제 히든 종목 비슷하게 제가 말씀드렸었던 기업이 오늘 종가 부근에 강하게 올라온 휴젤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원이가 EPS 같은 경우도 공매도가 많이 나온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이
역시나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방송 때문에 앵커님 넘겼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이재규 전문가님의 꿀팁이 아주 상세하게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 박스 가까이 가져다 대시고 링크 터치하신 뒤에 아래에 나가고 있는 참여 코드를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989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QR 활용보다는 문자가 조금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재규 우리 전문가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같은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더욱더 원활한 소통 이어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과연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8%가 넘는 또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 오늘의 히든 종목도 이 정도의 큰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뷰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전문가님, 바로 말씀 주시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덕산 네오룩스가 올라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오늘 뭐 이 리뷰를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리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시장 대비해서 좋은 종목들, 강한 종목들을 매매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종목들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2주 만에 2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종목들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음영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뭐 히든 종목이라든지 그렇게 소개를 드린 기업들입니다. 덕산 네오룩스도 올라왔고요. 오늘 장 초반에 약세를 보였었던 휴젤 같은 경우도 장 후반부에 역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간 외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제가 선별해서 소개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드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반등한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종목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테크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실제로 한미반도체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와주는 모습이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복구할 수 있다. 종목들을 좀 돌려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시장에 계속해서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 준비를 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몇 종목만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비올이라는 기업이에요. 오늘 의료 AI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였는데 비올 같은 경우는 미용 의료기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 올해 들어서 매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전 세계 어떤 국가든지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메리트가 큽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비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외형 성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제품 자체가 많이 판매가 되지 않아서 글로벌 매출, 해외양 매출이 많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에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고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 있죠.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추세가 만들어져서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올이라는 기업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도 한번 보죠.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무역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뭐 요즘에 좀 문제가 있긴 해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흐름 자체는 좀 올라가고 있어요. 공정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주가에는 전부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 주문을 받아서 OEM 방식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소비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이 의류 OEM 방식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무역 상사 기업들 중에서 상반기 매출 증가율 1위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의류 성수기 관점에서도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니까 영업무역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죠. 저점대에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0%, 30%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기업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인데 제가 이 기업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이 뇌전증 치료제 관련돼서 2024년부터 매출이 굉장히 크게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허가 있었던 상황인데 그 특허를 연장을 했어요. 근데 이 뇌전증 관련된 치료제 같은 경우는 마진이 엄청나게 남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에 엄청 큰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부터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 아주 뚜렷하게 강세를 보이는 게 뭐 레고캠 바이오 정도가 있을 텐데 제가 그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 제약바이오 정말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 많이 소개드렸죠. 드림CIS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그 후속주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SK바이오팜도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마지막 특가 종목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죠. 바로 휴젤이란 기업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제가 소개드린 기업이에요. 오늘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면서 종가 부근에 딱 올라와주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톡스라고 알려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왜 메리트가 있냐면 내년에 미국에서 이 보툴리늄 톡신을 상품화해서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외형 성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보톡스라고 하면 성형 쪽, 미용 쪽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전 세계 보톡스 시장에서는 미용보다 치료 쪽에 대한 시장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휴젤 같은 경우는 치료 쪽에서도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니까 휴젤도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덕산네오룩스라는 기업을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가려서 준비를 해왔는데 덕산네오룩스 주가 흐름 잘 나왔죠?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0%대예요.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안 나오면 주가가 크게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30%대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국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가장 큰 메리트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잘하는 기업으로 꼽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도가 높겠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우상향이 예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해서 안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두 가지 전략의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됩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은요,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주력 사업이 국내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은요, 영업이익률 무려 30%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상세한 전략과 타이밍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 그리고 문자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고요. QR코드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스캔하신 뒤에 498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재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공략하셨던 방송 공략 종목 드림CIS 158% 상승률 기록했고요. 한올바이오파마 48% 놀라운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오늘 또 제약바이오 후속주로 SK바이오팜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다양한 전략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장 대응하시느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